108kg의 거구에서 석 달 만에 40kg을 감량한 민예홍. 그녀는 지금도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병들었던 마음이 몸이 변하니까 마음까지 건강하게 변하더라고요.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 다시 선 그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민예홍 씨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더 미인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남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참 미인이다 이런 얘기. 살을 빼고 나니까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으시죠? 근데 미인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참 어떤 그 아름다움이랄까 그 당당한 아름다움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시느라고 병원에 휴가까지 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또 어렵게 걸음하셨어요? 제가 물론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제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순간을 살았다는,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기를 잃으신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렇게 민혜홍 씨 보니까요, 우리가 벌써 뭔가 듣고 느끼고 배워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랍니다. 자, 그러면 강연석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서니까 참 떨리네요.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무시 많이 받고 저렇게 저 사진 속에서 웃고는 있지만 28년간 저는 소화비만으로 해서 고도비만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28년간 살아온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약간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매스컴에서 유행을 했던 게 뚱뚱하면 어디가 몸이 문제가 생기면 뚱뚱해질 수 있다. 병이 있으면 뚱뚱해질 수 있다라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한 대학병원을 데려가서 검사를 다 했죠. 제가 병이 걸렸었을까요? 네, 100% 유전 나왔었어요. 저희 친가 쪽이 다 좀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유전이니까 당연히 뚱뚱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학창 시절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복이죠. 교복하면 치마인데 지금도 물론 건강한 하체를 제가 자랑하고 있지만 그때는 더 건강했었어요. 그래서 치마를 입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과 또 시내를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그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처음으로 시내를 나갔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뒤에서 아예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저 다리를 들고 어딜 밖에 싸돌아다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심각성을 좀 모르고 그냥 가리면 되겠지라고 하고 이제 치마 밑에 체육복 바지 입고 맨날 등하교를 했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약간 이제 우리 한참 꾸미고 20대 전 꽃다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이제 알게 됐죠.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양약, 한약, 각종 이렇게 약을 이용해서 대학 시절에 제가 100kg가 넘는 거구에서 30kg를 3년 동안 뺐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저도 2자리 몸무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기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입사 원서에는 키와 몸무게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저는 30kg 뺀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70kg의 여자는 비만한 거였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20군데가 넘게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1차 서류 전형에서 계속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정말 어렵게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취를 했는데
매일 치킨, 뭐 족발, 피자 맨날 시켜 먹고 친구들과 술 먹고 그렇게 이제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하고 또 이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생활과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그거를 폭식으로 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은 항상 같은 걸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뚱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을 빼니까 제 몸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 몸에서 계속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요요가 왔었어요. 3년 만에 30kg를 뺐는데 다시 몇 년 만에 30kg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계에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게 108kg였고요. 그 이후에는 재기가 싫었어요. 피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50kg만 넘어도 뚱뚱하다고 막, 예. 108kg는 대단하죠. 2배인데. 네. 그래서 쇼핑은 꿈도 못 꾸고 인터넷으로만 항상 옷을 주문했어요. 여자 큰 옷, 여자 예쁜 큰 옷, 여자 빅사이즈. 근데 여자라면 누구나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저한테는 그냥 저한테 맞는 옷이 필요했어요. 상의 2X라지, 하의 38인치. 네, 그렇게 저는 다시 뚱녀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엄청 바쁜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밥도 못 먹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예용아 빨리 가서 점심 먹고 와, 식사하고 와 라고 얘기하자마자 동시에 제 담당 환자분이 쟤는 뚱뚱한데 밥을 먹지 않아도 돼. 쟤 비축해주는 에너지가 있다. 막 이러면서 쟤는 이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산소 마스크를 하고 계셨는데 이걸 바로 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로 이렇게 닫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내가 뚱뚱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고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못났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어요. 예. 참, 네. 근데 그렇게 갑자기 무시를 받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28년간 평범한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뚱녀라는 이미지로 살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렵게 들어간 병원이었지만 과감하게 그만두고 예, 그때 한참 케이블 TV에서 이제 서바이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예,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먹고 굶어서 뺐었다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도전하면서부터는 정말 정석 다이어트를 했었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40kg 감량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평범한 여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살을 빼고 나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이제 2X라지를 입다가 살을 빼고 나니까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뚱뚱했을 때는 친구들 쇼핑하는 거 보면 뒤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그 상점에 들어가지조차 못했었어요. 그냥 나는 무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백화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점원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입어보시라고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사이즈를 저도 모르니까 그냥 저한테 맞을 만한 옷 있나요? 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어요.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되게 작아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5 사이즈인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티를 안 냈지만 집에 와가지고 그 옷을 보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내가 드디어 나도 평범한 여자가 됐구나. 네,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을 20년 만에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100kg에서 40kg를 뺐다고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날씬한 몸매는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살을 빼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살을 빼고 나서 그 성취감을 느끼고 나서는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지 뭐. 라고 도전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고 나서 이제 저 뒤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건강하보도 한번 찍어보고 또 운동을 싫어하던 제가 운동에 관심이 있어지면서 웨이트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고 작년에는 이제 바디빌딩 시합까지 나가서 입상까지 했었습니다. 점점점 이제 살을 빼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살을 얼만큼 뺐느냐보다는 그 뺀 살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빵 하나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친구는 빵 하나 먹었다고 해서 뭐 살이 붓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는 금방 다음날 되면 반지가 안 빠져요. 제가 이제 시험하는 게 맨날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빼딱빼딱 하거든요. 내 몸이 부었나 안 부었나? 반지가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요라는 게 우리 몸은 다시 예전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알고 제가 살을 뺀 거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금 자제하고 이제 항상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는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저도 빵 먹고 싶고 저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야식 많이 하시잖아요. 치킨도 먹고 싶고 그죠? 네, 맛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전 폭식 습관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너 좀 살 좀 붙었다? 좀 살 좀 찐 것 같다 요즘? 근데 사람이요 힘들 때 말이죠. 옆에서 파이팅 해주거나 걱정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만큼 파이팅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파이팅을 줬던 거는 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살을 한참 뺄 때 가장 저한테 힘을 주었던 그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싫어하기도 했었지만 가장 무서워했던 거는 등산이었습니다. 그 산을 오를 때 숨 차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숨 차는 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생전에 등산을 해본 게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등산 자체를 무서워했었는데 이제 살을 조금 빼고 나니까 한번 등산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가까운 산이 있었는데 그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거기 주저앉아서 생각을 했죠. 내려갈까? 내려가자. 너무 힘들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다시 올라가 보자 하고 뒤를 돌아서 올라갔는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5분도 채 안 돼서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참 정상에서의 맞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죠. 모든 일에서는 힘든 일은 분명히 있죠. 힘든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더 뿌듯하고 더 힘찰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저만이 제 인생을 대신하고 저만이 제 인생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매일매일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그럴 거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 인생에서 살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하십시오. 어쩌면 성공은 여러분들 곁에 이미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민혜영 씨는 정말 오늘 주제처럼 민혜영 씨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 패널 세 분은 또 어떻게 강연을 듣고 느끼셨는지 자 부탁드립니다. 저도 살면서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저 자신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신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정말 건강한 아름다움이 보기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독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도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라라는 말씀이
그냥 네 여자로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저도 다시 한번 이 일을 악물게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꼭 이겨내는 네, 성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감 의견단은 과연 또 이 강연을 어떻게 듣고 느끼셨을지 지금부터 버튼 누르실 준비 됐죠? 공감 온도를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연 백도시에서 몇 도? 8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